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전에 출산을 해서 예뻐 죽겠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꽤나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5년 동안 말입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둘 다 사지 멀쩡하고 혹여나 싶어서 저나 남편이나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봤었는데 선생님들조차 저희 부부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다리고 노력하다 보면 아이가 언젠가 생길 테니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러나 저희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알아봤고 시술을 준비하며 몸 관리를 하던 중에 정말 뜬금없게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임신 사실을 함께 옆에서 듣고 있었던 남편은 두 눈에서 눈물을 짜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를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남의 집 애기만 보면 얼른 우리 애기도 낳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간 아이가 하도 생기질 않아서 저만큼이나 마음고생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는 아이가 찾아온 것에 감사해야 하며 오로지 몸조리에만 힘썼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지면 직장을 그만두려다가 시기를 놓친 바람에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직장에 사표도 냈고요. 겨우 찾아온 아이를 잃는 일 없도록 온전히 뱃속 아기만을 생각하며 먹고 입고 푹 잤습니다. 그 덕에 뱃속 아기도 별다른 문제 없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그런데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찾아와준 아이만을 바라본 채 행복해할 것 같았던 저희 부부에게 다소 걸리적거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는 결혼할 때부터 저와는 마찰이 좀 있으셨어요. 고집이 너무 드세시거든요. 제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자기 주장만 우기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정말 딱 질색이라서 거르고 보거든요. 실제로 학교 다니며 학교 CA 활동을 하러 친구들과 알아서 약속 장소로 찾아가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하도 고집을 부리며 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우기는 바람에 온 친구들이 그 친구 따라서 갔다가 잘못된 장소에 도착해서 원래 약속 장소에서 한참이나 지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점이 깎인 것은 물론이고 핸드폰도 없던 저희한테 걱정했다고 막 화내시는 선생님 모습에 진짜 여기저기 우기고 화내고 고집 부리는 사람 목소리에 된통 진절머리를 느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상황이 꽤나 트라우마처럼 남았는지 그 후로도 비스무리한 성격을 가진 드센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먼저 피하곤 했는데요. 아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평생을 피해온 유형인데 결혼이라는 발목에 잡혀서는 시아버지를 또 한평생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말없고 과묵한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사투리를 쓰시는 바람에 어쩌다 가끔 얘기를 하셔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까닭에 그냥 웃고 어색하게 넘기느라 애초에 서로 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아버지는 이제 제가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전보다 훨 편한 자세로 절 대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을 만연히 드러내시고야 말았고요. 어찌나 고집이 세고 아는 것도 없는데 웃기기만 하시는지 자식 부부의 일상에까지 관여를 하며 자기 뜻대로 살길 바라시는데 정말 제가 결혼하고 2달도 안 되어 시아버지께 뵙기를 들어버렸다니까요. 전세로 살고 있던 신혼집이 계약이 만기가 되어 저희 예산에 맞는 새 전셋집을 구했는데 거기 터가 너무 안 좋다면서 애초에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절대 갈 수도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라며 그렇게 닥달을 하시는 겁니다. 돈이라도 한 푼 쥐어주면서 이사를 가라고 하면 제가 곧말을 안 할 텐데요. 저희 아버님은 돈 한 푼 도움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어디 점집 가서 듣고 온 소리에만 의지하고선 바락바락 이사를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하는 수 없이 그 전셋집을 무르고 좋다는 동네의 언저리에 위치한 아주 좁아터진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인데도 평수는 무려 10평이나 좁았죠. 처음에는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에 터무니없게 좁은 집으로 이사 온 거라며 강단 없이 휘둘린 저와 남편의 성격을 탓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들이 곧 생기겠거니 하며 집 문제는 잊고 잘 살려고 했는데 아이가 하도 생기질 않으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터가 좋다는 곳으로 이사를 오면 뭐하냐고. 심지어 터가 좋은 곳이란 것도 다 거짓말이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뒤늦게 또 시아버지께 엄청난 원망을 쏟아냈죠. 그러고서 한동안 애가 안 들어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시아버지도 안 보고 지냈는데 시아버지가 제 발로 저희 집을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와서는 또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며 기분 좋게 지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천부를 일으키고 떠나곤 하셨죠. 대뜸 집에 오셔서는 가구 배치가 잘못되었다며 냉장고는 동쪽으로 놔둬야 하고 그 옆에 조그만 오븐은 북쪽에 설치하라면서 막 제멋대로 냉장고를 빼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밑에 먼지도 가득이고 그 무거운 걸 노인 혼자서 빼내겠다고 난리를 피우시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긋고 말리다가 결국 옆으로 5cm 정도 빼낼 때까지만 도와드리는 척을 했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그렇게 해야지 집에 돈이 들어온다며 한참을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고 멋대로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안방까지 쳐들어가시고는 침구 색상이 너무 밝다고 조명부터 싹 다 재수없는 것들이라며 그놈의 돈돈 거리시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가서 새로운 침구나 조명이라도 직접 사오시고 말씀하시던가. 기껏 돈 쓰고 오래 깨끗하게 쓰려고 아껴 사용 중인 걸 막 손으로 버리라면서 뜯어 벗기는데 진짜 순간 확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는 게 먼저이고 무리해서 좁은 집에서 전세 주고 사는 것도 어처구니 없어 죽겠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은 또 뭐 바꿔대려고 하시니 어디서 이런 똥꼬집을 배워서 자식 부부한테 부르시는 건가 싶어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만큼이나 남편도 그런 자신의 아버지께 실망을 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다짜고짜 아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들어왔죠. 자기가 알아서 택시 태워 아버님을 집으로 보내버린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부부에겐 약간의 히스테리 같기도 하고 건들면 폭발할 듯 불안한 존재였던 시아버지. 그날 이후로 웬만하면 저희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잘 안 보고 지냈는데 그러다 제가 임신하게 되었었죠. 제가 임신을 했으니 어찌되었든 양가 어른들께는 알려드려야 해서 각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까지 축하한다고 이제 부모가 되는 거라며 칭찬부터 시작해서 덕담까지 좋은 말씀을 한가득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감동을 받고는 함께 울컥했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다르셨어요. 시어머니와 먼저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 전화를 뺏어든 시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가 발에 치였는지 앓는 소리를 하고 계신데도 아랑곳 않고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전화내며 다짜고짜 자기 불만을 토로해내셨습니다. 검사를 받자마자 알려드리는 거라고 하니 그제서야 본인 스스로 화를 겨우 가라앉히시며 아들인지 딸인지를 묻던 아버님. 그건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니 또 점집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며 저희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혹여나 싶어 시어머니께는 문자로 다시 한번 인사말을 전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시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뺏길까봐 몰래 문자로 저희와 답장을 주고받으셨어요. 도대체 다혈질에 자기 할 말만 하는 우리 시아버지를 어찌 해야 하나 싶다가도 애가 태어나면 좀 순해지실라나 싶어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났죠. 성별검사 때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아버지는 점집에서 딸이라고 했다며 하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시며 홀로 제 뱃속의 아기를 남의 집 손주 보는 마냥 무관심으로 유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도 아니었던지라 그냥 무시를 했고요. 그러다 아들이 떡하니 태어나자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말은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시곤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다며 동네방네에 신이 나셔서는 좋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시던 친정아버지와 비교를 해보면 손녀인 줄 알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쥐어주지 않으셨던 시아버지. 참 보잘것없고 인정머리 없어 보였죠. 그럼에도 막상 자식을 놓고 보니 부모한테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최소한 안부 전화라도 주기적으로 드렸고 친구분들이랑 술이라도 잡수시라고 용돈도 몇 번 챙겨드렸네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떡하니 지우셨습니다. 전혀 오고 간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보통의 아이들은 이름은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뜻을 모아 점집을 찾아가건 아이의 부모 의견을 존중하든지 해서 이름을 맞추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자주 가시는 그 점집을 또 찾아가서 아이 이름을 따오신 겁니다. 지금껏 시아버지가 점집에서 듣고 온 소리를 살펴보면 터무니없게 집값 높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한 것과 멀쩡하던 집안의 가구나 가전제품 배치를 바꾸게 한 것, 그리고 의사가 아들이라는데 무슨 배짱인지 귀엽고 딸이라고 우겼던 전례가 있는데요. 세상 어느 누가 이딴 엉터리 점집에서 얘한테 좋을 거라고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겠어요? 저는 한사코, 정말 한사코 그 이름을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게 그 점집에서 아이를 위해 지어준 특별한 이름이니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지 애 팔자가 풀린다면서 아직 100일도 넘기지 않은 갓난아이 앞에서 앞으로의 팔자가 들어올 거라며 험하다는 소리를 해대시며 가져온 이름을 쓰길 원하셨죠. 아이 험담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더러웠는데 앞에서 고집을 꺾질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이름이 완벽하다고 우겨대시는 시아버지 태도에 진절머리가 또 났어요. 그 고함 지르고 바락바락 우겨대는 목소리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하는 데시벨이었죠. 어찌나 말을 곱게 쓰지도 못하는지 군데군데 문장 끝마다 구수한 욕을 집어넣으시는데 아직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희 아들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막 울어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겨우 시아버지는 입을 다무시고 한참을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저희 부부가 결론을 내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저녁이 늦어서야 입 밖으로 욕이란 욕은 다 퍼부으시고는 다시는 여기 오나봐라 하시면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처구니 없이 욕도 먹었고 정신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시아버님은 저희 집을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누가 봐도 무당집에서 가져왔을 법한 노랗고 뻘건 한자가 새겨진 봉투 한 장을 들고 들이닥친 시아버지는 이번엔 여러 가지의 이름을 대시며 그 중에 하나를 저희 부부 보고 고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를 위한 배려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애써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도 찾아보려 했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1700년도에 있을 법한 그런 고지식하고 따분스러운 이름을 대시고는 분명 우리 애는 아들인데 어디서 순자가 끝에 들어간 여자스러운 이름이라든지 받침에 기역자가 들어가 발음하기도 힘든 괴팍한 이름을 적어와서는 저희 보고 고르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죠. 이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홍보를 잘 고른 후에 다 같이 상의하러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또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듣지 않는다며 급기야 본인이 돈 주고 받아왔을 그 종이를 확 자기분의 못 이겨 찢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 고성은 자연스레 오갔고 겨우 재웠던 아들이 깨면서 집안은 내 울음소리에 늙은이 고집 부리는 소리까지 아주 난장판이 되고야 말았죠. 제가 그 당시 애가 하도 새벽 내내 잠을 자지 않아서 하루 중 잠들어 있는 시간이 고작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정도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 갓난아기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는 애를 울리고 제 성질까지 긁어대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정말 열이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면서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말은 귓등으로 안 듣고 본인 할 말만 급하게 하시느라 결국 끝에는 숨까지 차다 하시던 시아버지 모습이 진짜 찌질하고 못나 보였어요. 어떤 말로도 그 모습이 설명이 안 되던 그때 결국 시아버지는 본인 멋대로 제 자식 이름을 지으시고는 그 이름대로 아이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멋대로 여자애 같은 이름을 부르시고는 애가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막 아이를 향해 웃어 보이시던 시아버지는 그렇게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출근한 남편이 없는 집안에서 제 아이를 향해 자기가 정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를 살살 약올리셨습니다. 그만 좀 부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진짜 아이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만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유용한 점집에서 괜찮은 아이 이름까지 딱 받아오기까지 했는데요. 끝까지 저희가 지은 이름을 무시하며 본인 뜻대로 맘대로
출처도 모르겠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대시며 제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셨어요. 남의 집 애 이름을 자꾸만 불러대는 걸 엄마인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불과 얼마 전 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며 급하게 넣은 태명 이름 말고 친정 부모님과 지은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정식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그 사실을 정확히 시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뜻을 말씀드리며 설명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시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제가 자기 말을 못 믿어하는 것 같다며 제 아이를 데리고 점집에 가자며 집으로 찾아오신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저희 아들을 안아버리고는 밖에 택시를 대기시켜놨다고 나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전 순식간에 허락도 없이 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서려는 시아버지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사정을 해서 아이를 도로 받았고요. 진짜 혹여나 그 와중에 얘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치기라도 할까봐 시아버지 흥분 안 시키려고 소리도 안 지르고 언성도 안 높이고 정말 무릎까지 꿇어가며 이름을 당장 바꾸겠다고 설득을 하니 그제서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다며 아이를 안겨주시던 시아버지. 제 심장은 그 순간 갈기갈기 찢겨갔습니다. 심장이 한번 떨어졌다가 달라붙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애를 이미 한 번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당장 아이를 안방 요람에 넣어두고는 문을 꽉 닫고 시아버지께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도 태연스럽게 본인이 주장했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기분을 간질거리게 약올리시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길로 당장에 시아버지 앞으로가 싸다구를 2대 갈겨드렸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손주를 두고서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를 막 안더니 급기야 엄마의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을 나서려고 하냐며 어디 감히 시아버지 주제에 얘 엄마를 앞에 두고 이름을 정하려고 얘를 맘대로 낚아채냐며 싸다구 2대도 모자라서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며 멱살을 부여잡고는 현관으로 향해갔죠. 저한테 뺨 맞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리던 시아버지는 뒤늦게야 이게 미쳤냐며 막 발악을 해대시는데 그 길로 제가 시아버지 정강이를 한 대 걷어찬 바람에 시아버지는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걸 전 꾸역꾸역 오켓을 잡고 끌어서는 집 밖으로 내쫓았고요. 나가시는 길에 출처도 모르겠는 점집을 들락날락하며 내 집에 안 좋은 기운까지 들이집으려고 소금에다가 시뻘건 파까지 하는 꿈권에서는 현관방 복도를 향해 찰지게 뿌려버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빌라 복도가 제 손에서 흩날린 소금이랑 파츠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걸 다 맨 얼굴을 맞은 시아버지는 한참 밖에서 통곡을 하시면서 서럽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냅다 주랭랑을 치시더라고요. 물론 경찰 신고는 뻥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 쫓아내고 복도 정리를 하면서 혹여나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보니 집에는 가셨더라고요.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안방에 들어누워 있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아버지 코를 좀 납작하게 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집에 찾아오시면 그땐 제 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변호사 불러 해결할 테니 그리 전해달라 부탁드렸어요. 핸드폰 수화기 너머로 얼핏 저희 통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더 얘기 안 해도 된다면서 당황을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이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다는 소리를 와이프한테 알려주기는 싫었나 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전 지난 5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않은 채 온전히 제 아이의 육아에만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관심을 끊어주시고 며느리 무서운 줄 안 시아버지 덕에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미신 따위 듣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있고 조만간은 더 집값이 싸지만 안전하고 넓은 평수에서 지낼 수 있는 동네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니 이래저래 참 집안이 평온해졌어요. 왜 진작 내 아이를 가지고서 고집부리는 시아버지 뺨 한 대 정도를 쳐볼 생각을 못했는지. 저의 수동적이었던 지난날이 좀 후회스럽긴 하지만 이제라도 그날 제 두 손에 시뻘개졌던 시아버지 볼따구를 생각하니 묵은 때가 싹 벗겨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이제 딱 2살이 된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의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출산 전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했었고요.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업종 교육 세미나에서 저와 남편은 여러 번 마주치게 됐고 거기서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다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간 케이스였어요. 그땐 참 젠틀하고 멋져 보였는데 남자들은 진짜 결혼 전후가 확 달라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것처럼 저에게 말을 하더니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점점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어요. 처음엔 막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에 대한 투정으로 자꾸 시비를 걸어왔어요. 집안 꼴이 여기가 쓰레기장이냐? 이번 주에 나 내내 야근한 거 몰라? 그럼 자기가 설거지라도 도와주던가 아님 쓰레기라도 버려주던가. 내가 돈을 더 벌잖아. 그럼 집안일을 네가 해야지. 나보다 돈도 적게 벌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몇십만 원도 아니고 고작 몇만 원 더 버는 걸로 자꾸 이럴래? 어쨌든 자고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야. 매번 이런 식의 싸움이 이어졌어요. 여자가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요. 아니 남자는 쓰레기 봉투 하나 들지도 못해요?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집안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쓰레기 봉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회사를 퇴근한 후에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가정부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몇 달 동안 싸워봤지만 너무 무식하고 무대뽀라 말이 전혀 통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다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모두 혼자 다 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한참 바쁠 때 야근 플러스 집안일을 다 하다 보니 몸살이 제대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 올 때 약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집에 왔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남편에게 툴툴댔더니 야, 너는 일하고 오는 남편한테 그런 거 시키고 싶냐? 아니, 약을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는 길에 사다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나는 뭐 놀러 다니다가 이렇게 됐어? 아씨, 남들은 다 애 키우면서도 집안일이며 회사도 다닌다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꾀병 좀 작작 부리고 누가 보면 네가 우리 집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다. 아니 신혼인데 정말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점점 더 심해진 남편의 태도에 저는 진짜 결혼한 걸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한테 엄청 막 대하시더라고요. 마치 저가 제 남편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시어머님은 매일 시아버님의 목욕물을 받아주셨고 밥을 먹을 땐 무조건 뜨겁게 먹어야 하는 시아버님 때문에 시어머님은 매일 장을 보면서 음식을 하고 앉지도 못하고 내내 왔다리 갔다리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시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있어도 막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는데 한바탕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셨나봐요. 그냐는 몸종이고 저냐는 돈줄이고 난 가정부냐? 내가 네 시다발이냐? 라며 시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완전 당황했고 남편은 항상 있는 일인 듯 그냥 못 본 척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당황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시아버님의 주먹에 한 대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저리 비껴라.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제 뒤로 숨은 상태라 졸지에 둘이 같이 맞게 되었어요. 진짜 주먹으로 막 때리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때리는 걸 처음 봤고 맞아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맞은 걸 받고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다 끝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그냥 나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지 왜 끼어드냐? 넌 눈치도 없냐? 말려도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갔지. 아니 그렇다고 어머님 맞고 계신 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이 집안은 완전 가부장적이다 못해 남자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집안이었더라고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린 거였고요. 저는 완전 남편의 연극에 속아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더 열받는 건 같은 처짐에도 시어머니만 남편 편만 든다는 거였어요. 아니,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시어머님은 틈만 나면 하루에 수십 통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트집을 잡아 소리 지르기 일쑤였어요. 더 심할 때 아예 저희 집에 오셔서 별것도 아닌 일에 언성을 높이시며 제 머리와 어깨를 툭툭 등짝을 짝짝 때리는 게 완전 취미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마음의 상처를 잔뜩 받았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불쌍해서 정말 안쓰러워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점점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이제 못 본 척하게 됐어요. 어차피 편을 들어봐도 대신 맞아봐도 시어머님은 절 괴롭히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트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또 시어머님이 맡고 계셨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엔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빌고 있는 시어머님이 보였지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아니다 싶어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라. 아니, 그래도 저렇게 심하게 때리시는데 어떻게든 말려야 될 거 아냐.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맞을 지대에서 맞는 거라니까? 너도 저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네가 아내로서 한 게 뭐가 있어?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시어머님 맞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껴야 하고 대체 뭘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저에게 남편은 아내로서 하는 게 없다면서 아주 면박을 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아내가 무슨 가정부야? 뭘 다 희생하면서 남편을 돌봐야 하냐고. 그럴 거면 가정부를 고용해서 살아. 나랑 살지 말고. 그러자 남편은 야, 그건 돈이 들잖아. 네가 있는데 왜 돈을 써? 어이가 없어서 저는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실에서 저는 방에서 각자의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짓밟히면서 맞다가 시댁을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자기 차에 꾸겨 넣어 집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진짜 집까지 질질 끌려갔어요. 그런데 집안에 시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와 얘기가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맞으면서 억울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남편을 방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셨고요. 저는 그 말에 속아 또 한 번 남편을 시댁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몸이 춥고 자꾸 피곤하고 지쳤던 이유가 임신이었더라고요. 솔직히 임신 때문에 이혼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었었나 봐요. 완전 착각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은 생각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했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애새끼가 생기면 이혼을 못할 것 같아서 싸질러놨던 건데 아씨, 나 떠맡기 싫으니까 네가 데리고 알아서 살아. 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남편이 좋아하길래 저는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며칠도 안 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임신 때문에 일을 조만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자 막달까지, 아니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들이 많고 또 퇴근 후에도 손을 봐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임신 중반만 넘어도 사람들이 다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진 옆에서 보살펴주며 제가 제 손으로 육아를 하며 돌보고 싶었었는데 남편을 애를 낳자마자 복직해서 어린이집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퇴직금이랑 나라에서 주는 아기 육아 수당을 합쳐서 집에서 아기랑 보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한바탕 또 싸움이 터졌고 저는 남편보다 더 무대뽀로 퇴직을 선언해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회사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퇴직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지금이 어르신인데 네 남편한테만 돈 벌라고 시키니? 어머님, 제가 그냥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아기 수당이랑 합쳐서 육아를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내 아들 노후에는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냐? 너는 너만 생각해? 저는 진짜 머릿속에 물음표가 잔뜩 생겨났어요. 아니 저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배짱으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자꾸 제 뚜껑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어머님의 말을 다 끊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대로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남편, 남편의 형제들이 저 하나를 둘러싸고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하냐? 그래서 네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형수님, 너무 형수님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새언니. 진짜로 그건 아니다. 시부모님들도 부모님이라고요. 저는 그 꼴을 당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명이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이미 한번 맞아봤으니까 또 맞을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죄송하단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다니겠다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3-4달까지는 할만했었는데 그 후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했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면서 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압적이고 무관심한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을 하면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저는 시어머님에게 그 사실을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있다가 집에 두고 온 엄마 선물을 가지러 갔다가 집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시어머님이 제 옷을 입고 집주인 마냥 안방에 떡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너 출근한 거 아니었냐? 너 설마 회사 그만둔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머님 지금 제 옷 입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집안꼴은 이게 다 설마. 아니, 집 근처에 들렀다가 피곤해서 쉬고 가려고. 최근이 아니라 결혼 후에 계속 제 속옷과 옷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시어머님 짓이었더라고요. 질릴 때쯤 다시 가지고 와서 옷을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계속 저희 집에 와서 제 물건들을 가져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너무 더러웠어요. 차라리 훔쳐갔으면 아예 가져갈 것이지 왜 다시 가져오냐고요. 그럼 속옷을 계속 저는 시어머님이랑 공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고 더럽고 수치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엉망이 된 집 상태와 옷들을 만지며 시어머님에게 한 소리 제대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속옷을 훔쳐입고 아들내에 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 난장판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미안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푸냐?
어? 네 시아버지는 나 여기 오는 거 아니면 허락도 안 해줘. 그리고 너는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옷이 없으면 네 걸 입었겠나 생각이 안 드니?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모든 잘못이 다 저에게 있다면서 시어머님은 또다시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선물도 다 일일이 매번 만날 때마다 준비해 갔었고요. 거기에 매달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님한테 뺏기실까봐 어머님한테 따로 또 챙겨드렸었거든요. 물론 임신하고 2달 동안은 따로 챙겨드리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그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한 달 지출이 너무 커서 이번 달까지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억울하다고 그동안 못해드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물었는데 역시나 아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꼬리 잡아가며 때를 썼습니다. 너는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나 연맥이려고 그런 거지? 남들 다 아는 정도만 해놓고선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 내 친구 아들 며느리는 결혼할 때 비싼 새 차에 모피코트까지 해오고 매달 신상 선물을 한다더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정도까지 바란 적 있냐? 그 정도도 못하면 말을 말어, 말을. 저 말 자체가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며느리한테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무슨 며느리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제가 ATM기도 아니고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을 하다가 시어머님은 제 옷을 입고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진이 다 빠져서 벗고 가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고 엄마 선물을 찾아서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그새 그걸 봤는지 엄마 선물까지 훔쳐갔더라고요.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어요. 거기에 편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봐놓고도 가져갔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거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비싼 화장품이었어요. 진짜 매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퇴직금으로 산 선물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시댁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회사 그만둔 거 알았구나. 저는 그래도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아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응, 여보. 너 회사 그만뒀냐? 진짜 뒤지고 싶으세요? 무슨 말이 그래. 나 병원에서도 일 그만두라고 했다니까? 야, 그럼 우리 회사에 임신하고 일하는 여자들은 무슨 수모 선수야? 몸이 튼튼하고 거대해서 멀쩡한 거냐고. 왜 너만 유난이야, 유난은. 대체 언제 철들래? 진짜 궁금한 게 저 사람이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그냥 뇌를 걸치지 않고 말을 퍼붓는 걸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하던 저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뭔가 맞을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제가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친정집으로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도 제가 당했던 일을 이제 다 알게 된 상태라 남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저희 부모님과 오빠를 맞닥뜨린 남편은 진짜 제대로 혼쭐이 나게 되었습니다. 망나니처럼 집에 쳐들어와 저를 공격하려던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뒷목을 잡혔고 업어치기를 당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저희 아빠랑 오빠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지금은 둘 다 그만두고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한참을 무릎 꿇고 저희 가족들에게 욕을 먹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또 한 번 혼인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몇 차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혼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저희 집에 찾아와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긴 했지만 저희 엄마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손찌검한 집과 당신들은 사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다 필요 없고 그렇게 당당하시면 법정에서 보자고요.
어디가 정상적인 가정인지 법대로 해보자고요. 그 말과 함께 엄마는 빗자루로 쓰레기들을 모두 내쫓아버리셨어요. 더럽다 더럽다 하시면서 빗자루를 얼굴이고 몸이고 다 쓸어버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몇 개월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말을 했던 거였어요. 자기 자식을 애새끼라고 말하면서 터먹기 싫다고요. 그런 막말을 저는 놓치지 않고 녹음을 했고 저와 했던 모든 말싸움과 협박을 저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는 말했어요. 실제로 폭행은 여러 번 당했던 것과 욕설, 막말, 시댁의 한 짓들 모두 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정도로 넉넉하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를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꾸 저랑 애를 죽인다, 때린다, 험한 말을 하길래 안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시댁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워낙 가족들이 다 폭력적이고 하는 행동이 위험해서 같이 신고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고소해서 지고 저희에게 보복을 하려다 걸려서 또 한 번 몸 이곳저곳을 아빠랑 오빠가 아야하게 혼내줬더니 이젠 진짜 근처도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몸도 혼나고 벌금도 내니까 이제 좀 제대로 겁을 먹었나봐요. 진짜 어이가 없고 너무 웃긴 사람들이라서 이제 더는 엉키고 싶지가 않네요. 저와 아기는 지금 충분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대로 쭉 행복하고 가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니까 더 보란듯이 더 부족함 없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